안녕하세요. 블랙벨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괴담의 중심에 있는 번역 괴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느 금요일 퇴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침 회의 중이었기에 일단 전화를 끊고 회의가 끝난 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이 끝난 뒤 밤 9시쯤 편의점에서 야식거리를 사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전화가 온 것은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 오, 나다 하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낮고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입원했는데 가족분은 없냐고 그러길래 전화했다. 혹시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디냐고 묻자 고양시민병원이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내가 중학생일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워주셨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니 당연히 가야죠 라고 대답을 하고 끊었다. 어차피 다음날은 토요일이니 오늘은 고향집에서 자면 될 테니 조금 늦은 시간이더라도 상관없겠지. 렌터카를 빌려 현 2개 넘어 있는 고향까지 서둘러 향하면 2시간 정도 걸리려나? 여하튼 빨리 가야겠다 싶어 렌터카 업체로 향했다. 운전하는 도중에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런 일로 나를 부르는 건 처음이구나 하고. 고향 수도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고향에서 거의 떠나질 않고 평생 거기서만 사신 분이다. 사소한 일로는 정체 전화도 하지 않으시는 데다 나한테 오라고 하는 일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고속도로는 생각보다도 더 차가 없었다.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 엑셀을 밟았다. 한동안 밟고 있자니 걱정 탓인지 토할 것 같아졌다. 이명도 심했다. 조금 몽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걱정되어 의식을 붙잡으려 핸들을 꽉 쥐었다. 2시간하고 조금 더 걸려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시민병원 쪽으로 향한다. 인구 수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 고속도로에서 나오자 금세 길이 어두워졌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시민병원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걸까? 당직 의사가 있나? 묘한 의문이 들었지만 그저 아버지가 걱정되어 나는 운전을 서둘렀다. 암이라도 걸린 거면 어쩌지?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사람 없는 시내로 들어서자 멀리 흐릿하게 본 적 있는 편의점을 발견했다. 곧바로 시민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목이 까끌까끌하게 말라붙은 데다 기분도 영 좋지 않아 시원한 거라도 하나 마셔야겠다 싶었다. 손님 하나 없는 편의점에서 차가운 캔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야마다!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대에 서 있던 건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카와다였다. 맞다. 여기가 이 녀석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이었구나. 카와다는 그립다는 듯 이런저런 말을 건네온다. 5년 정도 만에 보네.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계시다길래 만나뵈러 왔어. 시민병원? 저 큰 연못에 있는 거? 그렇다고 대답하자 카와다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야, 잠깐 좀 괜찮겠냐? 라고 말하더니 카와다는 계산대에서 나와 나를 치식대 쪽으로 이끌었다. 다행히도 늦은 시간 때문인지 나 말고 다른 손님은 없었다. 카와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 시민병원 말인데, 거기 얼마 전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옆에 있는 FC 병원이랑 통합돼서 지금 완전 폐허야. 지금 시간에는 가봐야 아무도 없다고. 폐쇄돼서 들어갈 수도 없을 테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대묻자 카와다는 내게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었다. 내가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번호를 보여주자 카와다는 자기 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병원에 계시니 못 받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왼손으로 제스처를 취한다. 아, 안녕하세요. 야마다군 친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하더니 나에게 자 하고 전화기를 건넸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넘겨받으니 무슨 일이냐?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고 자시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까 오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을 꾹 참으며 물었다. 아니, 별일 없어. 아버지, 몸은 좀 괜찮아? 아하, 머리랑 주머니 사정은 영 좋지 않다만 그거 빼면 다 괜찮다. 라고 말하시며 아버지는 쾌활하게 웃었다. 목소리 너머로 노래방 반주 소리가 흘러나온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정말 건강하구만. 적어도 병원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최소한 한밤중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 건강은 있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근처에 왔는데 곧 돌아가려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카와다에게 휴대폰을 돌려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니 있었다. 뭐 이제 된 것 같으니까 커피나 마셔. 지금 시민병원에 갈 것도 아니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데 가봐야 양아치 놈들한테 습격당해서 연못에 빠질 뿐이라니까. 간만에 얼굴 봐서 다행이다. 카와다는 싱긋 웃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건 확인했다. 게다가 수수께끼의 전화를 고지굿대로 믿고서 자정에 폐병원을 혼자 찾아가기도 싫었고 석연치 않은 심정으로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했다. 카와다네 편의점에서 나와 차를 돌려 집에 돌아오니 새벽 3시를 앞둔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퇴근하고 나서 4시간을 꼬박 운전한 탓인지 지칠 대로 지쳐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자버렸다. 이튿날 아침 전화벨에 눈을 떴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하고 받자 잘 지내냐? 어제는 집에 없어서 미안했다. 무슨 일 있었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괴상한 일을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것, 병원까지 오라고 했다는 것, 카하단의 편의점에서 진상을 듣고 돌아왔다는 걸 그대로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그 시간에 나에게 전화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다. 시민병원은 확실히 문 닫았다. 그 새벽에도 지금 대낮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그것보다 카하덴의 편의점에 갔었니? 카와다 군도 있었고. 나는 카와다 이야기하는 내용과 카와다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었다는 걸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하고 어딘가 괴로운 신음을 냈다. 카와다 씨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을 닫았단다. 일가 모두 야반도주라도 했는지 사라져서 연락도 끊겼고 그 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 찾는 중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제 너한테 걸려온 전화는 번호가 0000에 0000 0000으로 뜨더구나. 나는 내 휴대폰이 고장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너한테 바꿔주는 거야. 나도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사정은 알겠다. 너 지치거나 하지는 않았니? 일에 문제는 없고. 교통사고 조심해라. 또 전화 아마. 카하단의 가족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종 상태다. 고등학교 졸업 후 특기라고는 해봐야 눈이 좋은 것 정도였던 내가 다행히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민법 공부, 자격증 준비까지 여러모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 발을 디딘 사회에서 마음이 꺾일 것 같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도 해서 여러모로 힘겨운 생활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이 숨을 쉬고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 멋대로 시간은 흘러간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덧 입사한 지 3년 남짓 지나 있었다. 다만 아무리 일에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피로는 일을 하는 만큼 쌓이기 마련이다. 정말 가끔 있는 연휴 전날 밤이라도 되면 이불도 안 덮고 죽은 듯 침대에 쓰러지곤 했다. 그렇게 날이 밝은 연휴 첫날 토요일, 아마 5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에 눈을 뜨니 이미 10시가 넘어 있었다. 집에서 나갈 마음도 뭘 딱히 할 마음도 들지 않았지만 멍하니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저 멀리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기다리라니까? A짱, 조금 기다려!
무척 즐거운 듯한 여자 목소리였다.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자니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랑 술래잡기라도 하며 놀고 있는 건가 싶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섰다. 아무래도 목소리는 길 오른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우리 집은 대로에서 꺾여 들어가는 30m 되는 짧은 길가에 있다. 지은 지 10년 정도 된 2층 아파트. 거실과 방 하나, 부엌. 양 옆에도 맞은편에도 그 옆에도 똑같이 아파트가 있다.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골목이다. 햇빛을 받아 때가 낀 게 잘 보이는 창문을 들여다보며 내일은 창문이나 닦을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 시야에 아까 그 여자가 들어왔다. 정말 기다리라니까! 예! 나는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하겠지. 황록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갈색 머리, 시원스레 건강해 보이는 얼굴에 기가 막히게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띄우고 있다.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일까. 팔을 약간 아래로 내밀고 종종 걸음을 하다가 멈춰서서는 역시나 기가 막히게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팔 너머에는 길만 있을 뿐이었다. 옆에서 보면 혼자 웃는 얼굴로 소란 떨며 길을 걷는 여자로 보이겠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뒤쫓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름대로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걸 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어딘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너무 지쳤구나 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미소도,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마치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아이가 파인더 밖으로 뛰쳐나간 것 같은 감각이었다. 그 감각은 눈을 부릅뜨고 다시 바라봐도 그 여자가 대로를 향해 골목을 벗어나 교통안전 거울에 비치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이어졌다. 여자가 이상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것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어느 것이 정답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것이 정답이더라도 무척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둘 다 이상한 거겠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웃으며 말을 건네는 여자도, 골목을 벗어나 교통안전 거울에 비치던 그 여자 조금 뒤에 따라가는 아이의 그림자를 분명 목격한 나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제대로 된 마무리고 뭐고 없는 데다. 별로 무서운 이야기도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걸 몇 번이고 보게 될 때마다 느낀다. 잘 알 수 없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고.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쿄의 어느 주택가에 살았었다. 근처에는 전철 선로가 있어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하행 방면 기준 두 번째 위치한 건널목이 있었다. 그 건널목에서는 묘하게 사망사고가 잦았다. 열리지 않는 건널목 같은 것도 아닌데 철이 들 때까지 거기서 몇 명이고 사람이 죽었다. 어떤 때는 정정한 데다 꽤 잘 사는 근처 할머니가 건널목 가운데서 정자를 하고 있다. 전철에 치인 적도 있었다. 어떤 때는 자주 눈에 띄던 노숙자 아저씨, 어떤 때는 젊은 형,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의 형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거기서 숨을 거뒀다. 함께 있던 형네 친구는
평범하게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슬렁어슬렁 선로에 들어가더니 어리둥절하는 사이 전철이 와버렸다고 증언했다.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딱히 사건이 될 요소는 전혀 없었기에 결국 자살로 처리되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고였던 탓에 그 친구와 가족 단위로 각별히 친하던 사람이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마저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였다. 그 후 친구네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둘만 남은 친구와 그 어머니는 같은 국인은 해도 정반대의 동네로 이사갔다. 몇 개월 뒤 이번에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그 건너목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자전거가 못이라도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페달을 밟아도 자물쇠가 잠긴 것처럼 돌아가질 않았다. 억지로 힘을 주어 밟으니 이번에는 선로 틈새에 타이어가 꽉 끼어서 빠지질 않았다. 그러는 사이 건널목에 박아 내려오고 경고음이 울렸다. 위험해. 이러다 죽겠어. 싶었지만 이제는 몸도 움직이질 않았다. 움직여야 한다고 미친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전거를 들어 올리더니 내 팔을 잡고 끌었다. 이제 됐으니까 뛰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도 죽었겠지. 그 후 얼마 지나 나도 그 동네를 떠났기에 지금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건널목은 아직도 변함없이 거기 남아있는 것 같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